안녕하세요. 특수경매를 강의하는 이종실입니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와 그 후에는 농지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릅니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농지는 취득부터 보유, 이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규제를 받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농지를 이렇게 관리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지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농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다면 단순히 토지 한 필지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기반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농지를 보존하고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며 농지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분명한 사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일반 토지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와 규제를 받는 토지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농지 투자의 출발점은 가격이 아닙니다. 농지의 법적 성격과 국가의 관리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농지 투자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국가의 관리와 규제를 받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실제로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농지원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업인 중심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개별 필지 중심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지대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에서 작성 관리합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뿐만 아니라 소유 현황, 이용 및 경작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전용 등의 정보가 관리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농업인이 어떤 농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이 개별 필지가 어떻게 소유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 계약이나 농막 축사 등 일정한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설치와 같은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도 부과됩니다. 현재 농지 현황 기준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농지 관리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농업인 중심 관리에서 개별 필지 중심 관리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주소지 중심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일부 농지 중심에서 모든 농지를 필지별 관리, 이렇게 관리 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농지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이고 농지법에 맞지 않는 농지를 가려내는 과정이며 앞으로 농지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서류상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농지법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첫 번째, 실제 농업 경영 여부 확인 목적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유령 농지를 가려냅니다. 즉, 농작물의 경작 여부, 농기구 보관, 농업 생산 시설의 실제 가동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두 번째, 농지를 허가 없이 창고, 주차장, 숙박시설 혹은 불법 성토 등을 통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단합니다. 즉, 농지의 불법 형질 병력을 적발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농지 처분 의무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의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의 정비 목적입니다. 즉, 불일치하는 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국가 농지 관리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또한 사망한 소유자의 농지,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당시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맹지의 농지로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토지를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는 농지이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진입로가 막혀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농업 경영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의무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농사를 짓고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객관적인 사유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구분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뿐만 아니라 농지의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농지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농지대장과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국가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농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등록된 농업 경영 정보와 현장의 실제 이용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후 실제 영농을 하며 농업 경영체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조건이지만 특용 작물 재배의 경우는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등록한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한 번 등록해 놓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업 경영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농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하여 경작 면적이 변한 경우. 둘째, 임차 농지가 새로 생기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셋째,
재배 작물이 변경된 경우 넷째, 농업인의 주소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섯째, 농업 경영 형태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는 실제 경영 현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농업 경영과 등록 정보를 일치시키면서 계속 관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농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농지 대장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둘째, 실제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가? 셋째,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 현황이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야 농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는 각종 농업정책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히 농지를 보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과 농업 정책 및 각종 지원 제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관리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농업인으로서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농지 대장 및 농업 경영체 등록입니다. 즉,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농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농지 가격이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수조사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 불법 비농업적 이용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둘째,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 농지와 그렇지 않은 농지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셋째, 보유자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졌거나 상속을 받아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계속 보유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 시장도 지역별 토지별 차별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농지는 같은 농지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 후 농지 투자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다음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가격과 수요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농업 경영이 좋은 농지입니다. 농업 용수 확보가 쉽고 농기계의 접근이 편리하며 실제 영농이 가능한 농지는 농업적 가치가 높습니다. 2. 도로 접근성이 좋은 농지입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지, 사람과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용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3.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입니다. 주변의 도시개발이나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의 변화 등으로 토지의 장래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농지는 일반적인 농지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사를 경작하며 수익을 올리며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한 개발 가능성 있는 농지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좋은 농지와 그렇지 않은 농지의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농지도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농지입니다. 예를 들어 1점 1973년 이전부터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농지, 2점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사실상 대지인 농지, 3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지, 4.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농지. 5. 과거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중단된 토지. 이런 농지는 지목만 보고 농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특수경매에서 일반적인 농지 투자와 다른 기회를 찾는 방법입니다. 농지는 이제 보유 전략과 출구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 이 농지를 사는가?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높일 것인가? 나중에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는 이제 매수 전략보다 보유 전략과 출구 전략이 더 중요한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히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지 시장의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농지와 단순히 가격만 싼 농지가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농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농지를 실제로 취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장음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 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농업 경영 계획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취득하려는 농지의 현황과 자신의 영농 여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1. 토지거래허 가구역 내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2. 농지 소재지 시, 지,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3.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4. 농업법인,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5. 그 외 지자체 조례로 농업 경영 능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입니다. 첫째, 실제 농업 경영이 가능한가? 둘째, 그 농지가 실제로 경작하기 좋은 농지인가? 셋째, 농업 경영 계획이 현실적인가? 넷째, 불법 건축물의 원상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취득부터 보유와 출구 전략까지 가능한 농지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농지에 맞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농업 경영을 통한 정상적으로 보유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노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라면 자신의 농지가 매수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 직접 농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농어촌 공사에 합법적인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출구 전략은 네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농업 경영을 하면서 보유한다. 둘째, 요건이 된다면 매수 청구 제도를 검토한다. 셋째,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으로 활용한다. 넷째,
상속 농지는 법적 특례와 보유자의 상황을 확인한 후 직접 경작 임대, 위탁 매도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입니다. 그러나 맹지의 토지나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농지의 소유자는 출구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한다 해도 매입할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이제 농지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농지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출구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실의 특수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